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HSK 김미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HSK 5급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난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난 시험은 좀 듣기는 좀 평이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독해와 쓰기는 여러분들이 좀 푸시기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해는 단순히 ABCD 보기를 안다고 답을 찾기보다는 본문 내용이 정확히 해석이 돼야지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가 높았고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부서 문제가 꽤 나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특히 그 99번 문제 단어 5개 가지고 작문하기 그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든 어휘 실력이 정말 탄탄히 잘 다져져야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가 3원 시험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 듣기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토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토픽들 주요 어휘를 준비했습니다. 좀 여유가 되시면 메모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석도 되게 중요했지만 빠짐없이 매달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접속사입니다. 이번 달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중간에 섞어 놓았으니까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부해 주시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쓰기는 부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처음 듣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듣기에서 가족하면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네 분이 바로 계시죠. 어떻게 보면 4급의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라오, 외할아버지, 화이꿍, 외삼촌은 띄워지요. 마지막 고모는 호우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들리는 그대로 정답이 되기 때문에 소리 그리고 한자 여러분들이 쓰면서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딱 눈으로 보시고 아 외할머니군 소리는 라울라우군 이런 식으로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군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직업 가운데에서 우선 디자이너 혹은 설계사 이야기 많이 나오죠. 설계사는 设计师입니다. 그다음에 비서,秘书이고요. 설계사 같은 경우는 읽으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호이지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콰이지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입에 이게 익숙해져야지 그래야지 귀에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보고만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편집자 찾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딱 보셔도 한자 중에 제일 복잡하고 어렵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출제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했지 알아볼 정도로는 익혀주세요. 마지막으로 진행자 MC는 주持란이고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족이나 직업군들은 듣기뿐만 아니고 어순별 시험에 주어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 주어로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가정에서 많이 행동한 어떤 행위들, 네, 이런 것들 제가 준비해봤어요. 저는 커튼을 가는 것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커튼 같은 경우에는窗帘이라고 합니다.窗帘. 그래서 커튼을 갈다 그러면 환窗帘이죠. 그 다음에 하수도가 누수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루수이, 네, 누수되다입니다. 그리고 집을 인테리어하다,装修, 방즈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그림 장문에 인테리어하는 그림 혹은 뭐 페인트라는 그림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자를 PPT로 준비하신 분들은 쓰면서 외워주시고 IBT로 준비하시는 분이야 소리로써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임신하다怀孕이고요. 이거 역시 그림 장문에 임신한 여자가 병원에 진찰 가는 그 그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임신하다怀孕 소리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집 임대 관련해서 대출받다는 贷款이고 보증금은 야진, 그다음에 중개업자 똥지. 마지막 네, 어떠한 집을 아파트를 임대하다 할 때 쭈를 쓰죠. 그래서 쭈 이타오 공리하면은 아파트를 임대하다인데요. 이거는 어순별 시험을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 장소별로 5급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어떤 동작 아니면 명사 뭐 이런 것들 제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체크인 수속을 하는 이 동작이 많이 나오죠. 네, 체크인 수속을 루루手续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속을 밟다, 처리하다 할 때는 를 쓰게 됩니다. 공항은 우선 세관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하이관 역시 5급이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그다음에 왕복표는 왕산표이고 편도표는 딴청표 해서 티켓을 예매할 때는 이 두 종류의 티켓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찌표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은행에서는 이제 돈을 뽑을 때, 출금을 할 때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입력하다는 수로이고요. 비밀번호는 미마예요. 마지막 병원은 접수처에 가서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오세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去挂号处挂号인데요. 이挂号处가 바로 네, 접수처이고요. 뒤에挂号가
접수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수술하다는 动手术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듣기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고 알아보겠어.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해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소리를 알아듣는다까지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어서 독해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독해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기억나세요? 단순히 ABCD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선 평소 같은 경우에는 이 빈칸이 있는 곳 부분만 해석해도 어떻게 보면 좀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꽤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습관의 유형이다, 힘이다, 성분이다, 권리다 해서 여기만 가지고는 지금 답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좀 해석형 문제죠. 앞뒤에 종합적인 어떤 정보를 캐치하고 그다음에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통상적으로 마마 做的饭, 엄마가 만든 밥이라는 이 말을 얘기합니다. 엄마가 만든 밥, 혹은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집밥이라고 할까요? 집밥은 꺼우치는 일으키다인데 이 꺼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보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5급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만 보시면 돼요. 일으킨다. 뭐를? 대다수인들의 식욕을 일으킬 수 있대요. 집밥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입에 침이 고이게 되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这是因为 이는 왜냐하면 那种 그 종류의 从小 어릴 때부터 쭉 바로 吃的 먹었던 食物 음식물들이 아기 때부터 먹었던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 엄마가 만들어준 감자전 이런 것들이 가장 만족시키기 때문이래요. 그것을 사람들의生理和 心理 需求. 여기서의 生理는 여러분들이 뭐 심리적인 이렇게 신체적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심리가 심리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필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은 다음에 이게 바로 습관의 1번이지요 해서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식욕이 없었어요. 입에 침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아까부터 저는 침이 고여서 지금 좀 혼이 났는데요. 지금 침이 고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집밥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벌써 입에서 침이 고이기 시작해요. 이건 아기 때부터 먹었던 엄마 밥이 저의 어떤 신체적인 혹은 심리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이고 이게 바로 습관의 힘이겠죠. 없던 욕구가 생겼잖아요. 정답이 그래서 리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쭉 하고 정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这是因为 이는 왜냐하면 在那个特殊场合中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食欲, 식욕이 수어는 동사 앞에서 뭐뭐 하는 바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오는 바에 즐거움이 해서 즉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파일러와 어떤 호흡이 될 수 있는 해석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아이를 답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 2번되어져 내려오기 때문이래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 문방구 앞에 그게 많았어요. 그 뭐 뽑기라 그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연탄불이 진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불량식품인데 사다가 연탄불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후루룩후룩 익혀가지고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요새 또 한때 유행이 돼가지고 어디 뭐 박물관이라든지 민속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먹었던 그 음식물 있죠. 그래서 그 음식물이 가지고 오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내가 이걸 먹으면 정말 행복했는데 까르르 까르르 하는 이런 즐거움이 땡땡 되어져 내려온대요. 자, 그러면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뭐 되어 내려오는 걸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내 어린 시절에부터 먹었던 그 음식으로부터 먹었던 그 즐거움, 음식으로부터 갖고 오게 된 그 즐거움이 유람되어 내려왔다. 말도 안 돼서 이 여울랑 같은 경우는 이게 장소 목적어입니다. 어떤 장소를 관광하다. 유람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되어 내려오다. 이 환상은 어떤 실현하기 어려운 것을 꿈꾸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그걸 체험한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기억되어져 내려오다. 어때요? 이건 맞죠. 내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에 대한 추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계속 그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기억되져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음식도 우리에게 식욕을 익힐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주안가어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여 알리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많이 어려웠어요.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접속사 문제입니다. 자, 우선 해석을 좀 해보고요. 이제 답을 찾아볼 건데, 사실 좀 눈치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3번 같은 경우에는, 끝에 너가 있네. 수업을 좀 많이 들었던, 혹은 특강을 많이 들었던 친구는 ABC 가운데 너 하고 짝꿍된 아이는, 그거밖에 없는데 하고 벌써 답을 찾았을 만한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먼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在我看来, 요거는 그냥 통째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 只要 뭐 하기만 하면, 足够结实, 충분하게, 结实는 어떤 사물 성질이 질기다, 튼튼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튼튼하기만 하다면, 细密的왕, 细密는 세밀하다, 촘촘하다, 그런 뜻입니다. 햄이랑 그물, 그 물고기 잡는 그물, 어망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질기기만 하다면 아주 촘촘한 그물은 분명히 무엇이다? 最佳的 가장 좋은 물고기, 물고기 잡는 도구일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샤위, 작은 물고기조차도 뭐, 넉넉왕, 그물에서 새어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겠네요. 촘촘한 그물은 아주 조그만 물고기도 빠져나가 나가지 못하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체형이 큰 물고기는요 하고 지금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아이를 답으로 찾는 거겠죠. 우선 한번 해석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체형이 큰 물고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작은 물고기도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큰 물고기는 더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겠죠? 이런 느낌이 좀 가야겠죠? 네, 힌트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요. 저희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A의 위치. 위치는 선택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짝꿍 보시면 옆에 제가 포로를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 지난달 저희 적중 특강을 좀 들었던 친구들은 이거 선생님이 그때 1월 달 듣기 시험에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듣기에 위치 A, 포로 B에서 그때 사실 포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뒤쪽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호응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해석은 A 하느니 차라리 B가 낫겠지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감자를 씹느니 차라리 옥수수를 씹는 게 낫지 해서 B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선택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큰 물고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필요했던 거죠. 자, 두 번째, 허쾅. 이 허쾅은 하물며인데요. 하물며 뭐뭐는으로서 우선 얘가 는 하고 이렇게 짝꿍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 보세요. 连老师都不知道. 아니, 선생님조차도 모르는데 하물며 나는 이라는 거는 나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이런 뜻인 거겠죠. 그래서 호응 관계도 맞고 의미도 맞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거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답은 나왔지만 그래도 나머지 애들 좀 볼게요. 자, 루는 루고랑 같은 말이죠. 만약 뭐뭐라면.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있다가 루고 야오시 자루 자시 이단화니까지 문연을 정리해 드렸어요. 마지막 주페이도 얘가 답인 경우는 제가 지금 HSK 10년 넘게 봤을 때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뭐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100% 창은 아니라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거의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하지만 답은 아니어도 보기 항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해석하기 어려워지고 제거하다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조페이는 뭐뭐 해야지만이 해서 주리오랑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와야만 돼. 이게 유일한 조건이야.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얘는 유일한 조건,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은 B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왜냐하면捕捉, 잡다, 大鱼之前, 큰 물고기를 잡기 전에 왕내, 그물 내부는, 그물 안쪽은 이미 배, 누구로 의해서 小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 小蟹가 나왔는데 小蟹는 개예요, 개. 조그만 개들. 근데 지금 우리 시에가 우리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작은 물고기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물 내부는 이미 작은 물고기에서 4번 되어져 그 결과가 만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 보어만 하고 함께 쓸 수 있는 아이를 답으로 찾아보세요. 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A에는 셩 같은 경우는 오를 승자죠. 그래서 얘는 오르고 가득 찬다라는 결과를 가질 수 없고요. 혹시 결과 모은다면 셩高, 네, 높아지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쓰이는 표현으로서 셩值了, 승진했다, 네, 오르다, 네, 이게 좀 많이 짝꿍이 되어 승진하다.
자, 두 번째, 총은 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앞으로 빠르게 돌진한다는 뜻이 있고요. 물로 그 거품 같은 걸 헹구다라는 뜻이 있고, 밀물 썰물 이렇게 휩쓰는 그런 동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진취하면은 돌진해서 빠르게 들어가다는 뜻이고요. 총페이즈는 잔, 컵을 깨끗하게 헹구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구어만 하고 역시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짠은 어때요, 여러분? 어떤 빈 공간이나 어떤 비어있는 어떤 것들을 채우고 점유하고 차지하다예요. 그래서 채우고 차지하고 점유하다 보면 결과 꽉 채울 수 있겠죠. 가득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득 꽉이라는 결과보어만 하고 어울리는 아이는 바로 이 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짠 말라 그러면 좌석이 뭐 꽉 찼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물 내부가 작은 물고기로 꽉 채워졌다. 이렇게 해서 네, 정답은 C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짠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하고 좀 많이 쓰이죠. 짠 50%, 그래서 50%를 차지하다. 이렇게 좀 퍼센테이지하고도 쓰입니다. 마지막에 다오는 여기 있지 않고 앞으로 도망치다예요. 그래서 더비 그러면 도피하다. 현실로부터 도피, 도망치다라는 뜻이죠. 해석 좀 요 끝에 마무리해 볼게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좀 촘촘하고 세밀한 그물이 큰 물고기에 잡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어부님의 말씀이에요. 어부님이 뭐라 하시냐면 큰 물고기 잡기 전에 그물 내부는 이 작은 물고기나 작은 개들로 꽉 차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물고기는 근본적으로 바로 메이요 뭐가 없다? 농실질地몸을 용납할 장소, 그 몸을 둘 곳이 없다. 그래서 큰 물고기는 큰 그물로 잡고, 이렇게 그물이 성긴 큰 그물로 잡고, 작은 물고기들은 작은 그물로 잡는 것이다. 이런 어떤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네,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제 재밌죠? 네, 이런 걸 또 보면 재밌죠? 자, 그다음 독해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전형적인 설명문 문제예요. 네,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보기를 딱 보자마자, 이거 설명문 문제군. 이러고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보기에 보시면 지금 허마라는 단어가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마는 여러분들이 해석도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하했다 말 맞자니까 하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만 혹시 모르겠다면 이것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설명문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죠? 푸는 거죠? 설명문은요, 어려워요. 중국어로 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다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저희 학생분들께 설명문인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줄을 쭉 긋고 여기 험화 부분에 줄을 쭉 긋고 여기는 안 보고 옆에 것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대조하면서 답을 찾으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A는 很会游泳해서 요게 지금 우리의 키워드가 되는 것이겠죠. 수영을 할 줄 안다. 그럼 찾아보세요. 네, 쭉 가다 보니까 实际上他们不会游泳 수영 못한대요. 그럼 A는 X죠. 자, 두 번째, 在水底可以呼吸. 물 아래에서, 이게 아래 젖자, 끝 젖자죠. 그래서 물 아래 부분에서 그의 후시, 호흡이 가능하대요. 그럼 호흡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호흡. 여기 있네요. 찌, 그의 후시. 자, 근데 반만 지금 나온 거예요. 호흡이 가능하다는 나왔지만 물 아래인지도 수면 위인지 아래인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로 앞에 보시니까 只流眼睛 단지 남겨둡니다. 눈과 비즈, 코와耳朵, 귀가 在水面之上 수면 위에 있도록 남겨둔대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코가 지금 수면 위에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로써 既可以呼吸 호흡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면 위에서 하는 거지 쉐이 D가 아니므로 D도 틀렸습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려웠죠. 일단 세 번째, 피부很 敏感. 피부가 민감하대요. 그럼 나온지 찾아볼까요? 쭉 보니까 그마다 피부 페이셜 민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하는 형태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좀 수월하고 정확한 방법이 있지. 비핵한 보지 말아요. 하마는 하루 종일 왜 보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죠. 이 비핵한이 심지어 보지 마라가 아니고 수위라는 뜻이에요. 비록 하마는 하루 종일 물속에 담궈져 있지만 이렇게 해석도 안 되는데 이걸 막 끙끙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깡패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설명입니다라는 거 스케치가 됐다면 빨리 보기 쪽을 먼저 보시고 이렇게 대전 형태로 가시는 것이 훨씬 유롭습니다. 자, 다음 이제 쓰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이제 부사어 문제를 좀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어떤 문제든 문제를 푸는 순서는 똑같죠.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이 수어를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수어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또 힌트가 있어요. 반드시 서로 뒤에 오는 아이가 있어. 바로 러교고와 같은 동태조사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서 저희 반 친구가 알려줬어요. 선생님, 저는 요 앞에 있는 거 몰랐는데 꾸어 보고 동생인 거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오히려 하나 배웠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제2国 지어있는 우선 해석해보면 교육에 접촉한 적이 있다인데요. 수로 앞에는 부사어가 오죠. 부사나 조동사나 뭐 개사고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럼 그 중에 뭐가 있나요? 세 번째 보시니까 정웨이가 있다. 정웨이는 정라이하고는 달라요. 정웨이의 웨이는 아닐 밑자입니다. 그래서 정라이 메이요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뭐뭐 한 적이 없다. 이고요.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해석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부사어로서 이제 넣었더니 해석이 이제껏 교육에 접촉해 본 적이 없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교육만 썼더니 의미가 좀 불충분해서이지 지금 요 교육 다음에 요거 한번 살 붙이라고 쭉은 의미가 왔어요. 의미는 영역, 분야라는 뜻이죠. 그래서 넣어서 해석해 봤더니 교육이라는 이 분야를 접촉해 본 적이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주어는 뭐겠어요? 바로 내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넣었더니 나는 이제껏 교육이라는 분야에 접촉해 본 적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정확히 한번 읽어보면요. 我从来从未接触过教育这个领域입니다. 아까 제가 정라이가 다르다고 했는 것도 실수해서 읽었네요. 정웨이입니다. 정웨이. 지금까지 뭐한 적이 없다.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두 번째 문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딱 봐도 형용사 수로 보이네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죠. 메이, 아름답다라는 형용사가 피어오른과 같은 메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용사 수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반드시 뭐가 옵니까? 네, 정도부사가 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거의 모든 특강마다 말씀드리는 정도부사가 있어요. 그중에 거와이는 정말 빠지지 않는 아이죠. 아직도 기억을 못하시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와이는 특별히, 각별히, 유달리라는 정도부사입니다. 그래서 유달리 아름답다. 그럼 형용사는 절대로 목적어를 갖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주어가 뭐가 아름다운지 찾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풍경이 유달리 아름답다고요. 마지막으로 치엔더호는 천도호라는 호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앞에서 꾸며주는 관용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호의 풍경은 유달리 아름답습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그와이라는 부사를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예, 그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정확히 한번 읽어보면요. 先导读的风景格外美가 되겠고 아직 그와이를 모르신 분은 반드시 꼭 외워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거의 모든 특강들마다 쓰기 강의에서는 제가 이 부사어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면 요 지금 영상 말고도 저희 적중 특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상도 좀 찾아보시면서 좀 시험 준비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세 번째 문제에서 수러 같은 경우에 좀 숨어져 있는데 우선 부야오시장은 당연히 봐도 수러가 아니죠. 뭐뭐 하지 말아라. 시장 다음에는 방위사라 그러죠. 뭐 앞쪽 뒤쪽 것 같은 방위사라든지 혹은 사람이 올 수가 있죠, 여러분. 그두 가지가 온다 생각해 주시고요. 징시에는 이 징시에는 무조건 왜일까요? 지인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써놨는데 주어 앞뒤로 오는 아이예요. 근데 만약에 주어가 없다라고 한다면 얘가 무조건 문장 맨 앞에 위치가 됩니다. 니 징 해도 되고요. 징니 해도 돼요. 근데 니를 빼고 지응 네, 이것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어가 빠져있고 부사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맨 앞이다 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지금 부사잖아요. 그럼 얘네도 부사였기 때문에 징先不要想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냥 한 덩어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츠消息인데 이게 좀 해석이 어렵다. 그러면 위엔공부터 갈게요. 위엔공은 직원이죠. 아까 누가 방이나 사람하고 짝꿍이 된다 그랬는데 네, 과거 시항입니다. 그래서 좀 넣어서 봤더니 부야오시항 위엔공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하지 마라. 직원들을 향하여 직원들에게 뭐뭐 하지 말아라가 되는 것이죠. 그 남아있는 이 아이 해석 안 되죠. 이 아이가 무조건 동사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넣었더니 공부는 어떤 중요한 뭐 정책이라든지 결정 사항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발표하다. 뭐 시험 같은 거, 시험 성적 같은 거 발표하다 할 때도 공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즈는 여기서 이것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발표하지 말아라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이 소식을 발표하지 마세요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무조건 지금 맨 앞에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넣었더니 우선은 직원들에게 이 소식을 발표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청유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완성해서 보면요. 请先不要向员工公布此消息가 되겠어요.
어떤 소식이길래 알리지 말라고 그랬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보너스 뭐 200% 주는데 미리 알면 좀 나중에 좀 기뻐하는 게 좀 떨어지니까 나중에 제가 발표할게요. 이런 긍정적인 뉴스였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되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혹시 강의가 좀 빠르셨으면 다시 한번 듣거나 속도 조절해서 듣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한번 마무리해 보시고 이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 사실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쓰고 정리하고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